안녕하세요. 성산케미TV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선 JNK 히터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JNK 히터가 일단 무엇 하는 회사인지 먼저 보려고 하면, 자, 동사가 JNK 히터죠. 1998년도에 대림 엔지니어링 히터 사업부가 분사해서 설립된 회사입니다. FH 산업용 가열로 부문과 수소 사업 부문으로 특화되어 있습니다. 즉 수소 관련주라는 얘기가 되죠. 우리가 시장에서 이 종목이 어떤 수소 관련한 이슈가 있을 때 뜰 수 있는 종목이 바로 그 중에 하나가 JNK 히터가 됩니다. JNK 히터를 보면 산업용 가연료 이 시장에 이제 진출하고 있는데 이 시장은 거의 수소 시장이 대부분의 규모를 차지하고 있죠. 우리나라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가스공사 등과 협력해서 수소 산업 관련 국제과제를 수행하기도 합니다. 이런 JNK 히터의 근간의 이슈를 좀 살펴보면 이 3,000kg급 이거를 이제 순수 국산 기술이죠. 이게 JNK 히터에서 이제 만든 거니까 이런 수소 추출기를 SK 머티리얼즈에 납품을 하기로 했습니다. JNK 히터가 SK 머티리얼즈와 반도체용 특수가스 제조에 사용되는 수소 공급을 위한 중대형 수소 추출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0일, 1월 5분 달이죠. 1월 20일 날 밝혔습니다. 이번에 계약한 수소 추출기는 SK 머티리얼즈 경북 상주 공장 부지 안에 2023년 6월까지 구축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총 3,000kg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이런 3,000kg 순수 국산 기술 수소 수출기가 되죠. 또 근간에 또 하나는 이슈가 이제 신성 ENG하고 이제 MOU를 체결했는데, 그 그린 수소 전기 복합 충전소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얘기했죠. 자, 뭔 얘기냐면 이제 이 재생에너지로다가 수소를 생산해서 수소 전기차를 충전할 수도 있고 연료전지에 저장하면 전기차도 충전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업을 신성ENG하고 JNK 히터에서 같이 하기로 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JNK 히터의 재무라든가 이런 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시총이 1380억짜리 회사죠. 그리고 코스닥 723위입니다. PBR이 1.31이기 때문에 크게 높지 않죠. 이제 장부상 가치가 4,500원인데 1.3일 되다 보니까 5,980원. 보통 2배, 3배 받는다고 보면 8,000원, 9,000원대 가도 이상할 게 없지만 어쨌거나 지금은 1.31배를 받고 있습니다. 시총에 비해서 매출이 좀 좋아요. 시총이 1,300억짜리 회사인데 매출은 1,500억, 2,200억, 1,900보다 자기 시총보다 높은 매출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약간은 좀 저평가되어 있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현금 유보율이 836%를 갖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이 88%다 보니까 현금에 비해서 부채 비율이 적죠. 따라서 나름 재무가 엉망이거나 이렇지는 않고 그래도 이 정도면 나름 단단한 재무 구조를 갖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보고 배당은 이 몇 년째 지금 하지 않고 있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시장이 많이 안 좋아서 지금 JNK 더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모르지만 자, 근간에 저런 이슈로 인해서 조금 움직이기도 했죠. 1월 20일 날 거래량이 800만 주 가까이 터지면서 21%까지 갔다 왔습니다. 보통 이 친구 평균 거래량이 얼마였냐면 22만 주, 뭐 7만 주, 근간에는 뭐 18만 주, 8만 7천 주, 뭐 18만 주 이렇게 10만 주에서 20만 주 안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던 이런 주식이었었는데 이날 800만 주라는 압도적인 거래량이 터졌고 이 거래량은 굉장히 강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모든 물량을 싹 잡아오는 대량 거래가 들어왔죠. 자, 이때 최초에 3월 30일 날 241선을 이탈하고 밑으로 쭉 가면서 엄청나게 오랫동안 지지부진하게 올라왔는데 근간에 대량 거래가 터졌고 중간중간에도 대량 거래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러한 대량 거래의 위치를 가만히 살펴보면 월봉에서 이렇게 높은 데가 아니죠. 우리가 현재 주가의 위치를 볼 때는 반드시 월봉에서 보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이 주식을 사려고 하는데 이 주식이 높은지 낮은지를 봐야 되는데 이렇게 월봉에서 높은 데 몰리면 급락할 때 엄청난 손실권으로 오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을 살 때 이렇게 낮을 때, 쌀 때 사는 게 중요해요. 그렇지만 이 주식이 지금 사도 낮을지 쌀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매달 매달 분할 매수하는 관점을 갖든가 또는 이 손절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갖고 하는 게 중요한데 매달 매달 분할 매수해서 자신 있게 돈을 넣을 정도의 주식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무적인 면을 꼼꼼히 보셔야 되고 굉장히 단단하게 회사가 운영되는 것을 알아야 하죠. 자, 일단 JK 히터 같은 경우 보면 장기적으로 깨지 않아야 돼 이렇게 60개선을 꼬리를 달고 지켜줬고 저번 달에 저점 위에서 일단 있습니다. 다행히 추세가 크게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 모습이죠. 물론 이렇게 뭐 20개선 지켜주고 돌아서 나가더라도 깨면서 그냥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대응 전략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꽤 많이 떨어졌죠. 이제 시장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미국 시장 영향을 받아서 많이 무너져서 떨어질 수 있긴 하지만 일단은 전저점 기준으로 대응하는 게 맞고, 주봉에서 우리가 보통 중기 추세를 돌려놓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5주선의 위치를 돌려놓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5주선을 이쁘게 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언제든 다시 깰 수 있죠. 시장이 좋으면 자신 있게 돌아 나갈 수는 있는데 미국 시장도 금요일에 크게 급락을 했기 때문에 JNK도 또한 지켜주지 못하고 떨어질 수 있어서 정확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 일봉에서 좋은 패턴을 보였죠. 압도적인 거래량이 들어왔고 간단하게 좀 대응할 때 내가 중장기로 끌고 할 게 아니라 나는 이 친구를 그냥 잠깐 단기로 보겠다 할 때는 5일선, 20일선 근처에서 매수 깨물 일단 손절했다가 추후에 다시 한번 들어가 보는 게 좋은데, 거래량과 거래 대금의 변화가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는 이 친구가 추후로 오히려 올라갈 가능성이 크죠. 시장의 상황에 의해서 좀 크게 밀릴 수는 있어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JNK가 상장폐에 당할 만큼 안 좋은 회사가 아니라는 걸 알면 이전에 많이 밀리면 밀릴 때마다 좀 오히려 분할로 조금씩 모아놓으면 이러한 대량 거래에 힘입어서 다시 한번 급등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특히 시장이 많이 밀릴 때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거세면 굉장히 힘이 들고,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려면 당연히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종목이어야 되겠죠. 자, 그렇지만 외국인 지분율이 0.95%대까지 떨어졌다가 근래 시장이 안 좋아서 외국인들이 많은 물량을 매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틀간 JNK는 외국인이 매수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주식이 좋아진 거죠. 물론 이렇게 바로 뛰어나가거나 올라갈 때는 단기 단타 잘 하시는 분이 아닌 다음에 뇌동매매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 오히려 음봉으로 하루 이틀 밀렸다가 저점에 매수해 놓으면 다시 한번 뛰어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특히 신용 부분도 좀 신경 써야 되는데 신용이 이 친구는 조금 있어요. 신용이 있다는 얘기는 올라갔다 매물대를 맞을 확률이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물론 신용이 많다고 해서 못 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신용이 보통 5% 이상, 6%, 7%가 되면 아무래도 이 주식을 끌어올리는 세력 누군가는 있겠죠. 이러한 분들이 끌어올리다가도 여기서 몰린 신용 물량들을 맞고 떨어지기 때문에 꼬리를 달 수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중장기적으로 길게 본다면요, 꼬리 말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이런 거는 것을 우상향할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신용 물량을 맞고 물량이 긴 꼬리를 달 수 있는, 차트에 긴 꼬리가 생길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월봉에서도 이 첫 번째 급등했을 때 20개월선까지 갔다 맞고 떨어지는 주식들이 꽤 많은데 20개월선 가격이 7,400원대가 되기 때문에 7,400원대를 순간 툭 맞고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죠. 물론 이런 거 어디까 제 생각, 제 판단이기 때문에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 책임 본인에게 돼 있고, 7,400원대만 가도 한 26, 7%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이러한 20개월선을 강한 거래량을 싣고 땅 뚫어준다면 애초에 5개월선의 변곡점이 있어요. 이렇게 산처럼 둥그렇게 생긴 이 부분이 가장 강력한 1차 저항선이 되고 1차 목표가가 됩니다. 가격으로 보면 8,300원대가 되고 상한가가 뛴 다음에 좀 가는 거죠. 물론 이렇다고 해서 상한가 갈지 안 갈지 모르긴 하지만 이러한 대량 거래의 변화는 반드시 관심 있게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거래량보다 압도적인 거래량이 앞에 없죠. 물론 이때 제외하고 이 241선 깬 이 구간에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거래량의 변화가 어떤 좋은 징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무적인 부분이 굉장히 나쁘지 않기 때문에 좀 튼튼하기 때문에 저 JNK의 재무적인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고, 이렇게 외국인 이틀간 매수 기간도 같이 들어왔죠. 기간 투신 금융투자가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연기금의 매수는 아직 보이지 않고, 이런 외국인과 기관의 정보들이 개인들보다 좀 빠르기 때문에 순간 더 좋아질 수 있고, 물론 이렇다고 해서 이 친구가 바로 뛰어나간다는 보장은 못해요. 충분히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짐으로 인해서 며칠 또 음봉으로 떨어질 수 있는데, 이렇게 음봉으로 떨어질 때 무서워하지 말고 매수해 주는 것이 무조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주식을 좀 싸게 살 수 있고, 오히려 양봉이나 이 꼬리 달고 막 길게 막 사 올라가는데 하루 막 급등하는데 사 쫓아가 하게 되면 단기 단타나 스캘핑을 잘 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반드시 고점에 물릴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꼭 피해서 심리적으로 너무 쫓아가 사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 게 상당히 주식에서는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음봉에 좀 매수하는 습관을 가지면 다음날 최소한 시초에는 뛰어서라도 가니까 어쨌거나 이 양봉으로 막 꼬리 달고 막 10몇 프로 이상, 특히 7, 8% 이상 쏘고 있을 때는 아무리 사고 싶어도 꼭 참고 기다렸다가 2, 3일 뒤에 눌림목 줄 때, 특히 이렇게 거래량이 좀 세게 들어온 이런 종목들은 추후에 이런 거래량에 들어온 세력들의 힘에 힘입어 다시 한번 급등할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갖고 매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